안녕하세요 여러분. Lesson 1 Can I Swim 본문의 Part 5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교과서 21페이지 준비해 주시고요. 학습지도 프린트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장입니다. I was almost speechless. 자, speechless 하면은요, 말이 없는 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러니 말문이 막힌 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겠습니다. 나는 거의 말문이 턱 하고 막혀버렸다 라는 놀라움의 표현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2번 문장. Suddenly Diego was not the sad little boy we had become used to. 자, 먼저 suddenly 하면 갑자기 라는 뜻이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으로 all of a sudden 아니면 all at once와 같은 표현들로 바꿔 쓸 수 있겠네요. 디에고는 아니었습니다. sad little boy, 슬픈 어린 소년이 아니었는데 그 소년은 어떤 소년이었냐면 우리가 become used to, 익숙했었던 그런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라는 표현이네요. 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기 위해서 뭐가 여기 쓰였는데 생략되었을까요? 그렇죠. 관계대명사 생략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생략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이고요. 여기 to라는 전치사 다음에 있어야 할 목적어가 지금 보이지 않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보이와 위 사이에 있었는데 생략됐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관계대명사가 여기 생략되어 있을까요? 한번 다시 되살려 볼까요?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that, 선행사가 사람일 때 쓸 수 있는 whom, 그리고 현대 영어에서는 목적격이지만 who라는 것까지도 다 쓸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조금 주의해 볼 거 하나 더 챙겨 볼게요. 자, to라는 전치사를 앞으로 당겨서 관계대명사 앞에 붙여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that과 whom과 who 중에서 누구 앞에만 붙을 수 있다? 그렇죠. to는요. whom이라고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에만 붙을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 챙겨보시면 좋겠네요. 자, that은 절대로 올 수 없다. 그리고 원래는 whom이 와야 하지만 현대 영어에서는 who까지도 조금은 봐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원칙은 whom 앞에만 to를 붙일 수 있다 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become used to 라고 하는 표현 볼게요. 아까 익숙해졌다 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자, 뭐뭐에 익숙해지다 라는 표현이 이거 말고도 be accustomed to 라던가 be familiar with 라던가 이런 식의 표현들 있었던 거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used to라고 하는 아이가 형태가 바뀌면서 뜻이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를 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be used to 다음에 명사가 오는 경우입니다. 자, 우리 본문에 나왔던 형태로 나왔을 경우에는 어디에 익숙하다라는 의미가 되죠. 자, 그런데 be used to 다음에 동사가 오는 경우에는 be used를 끊어서 앞뒤를 나눠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be used to, 비동사 다음에 pp형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수동태형이 되겠죠. 그래서 사용이 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고요. 뒤에 나오는 to 동사는 투부정사로 보시면 됩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혹은 뭐뭐 하는데 라고 나눠서 해석을 하시면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라고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 다음에 유의해 봐야 할 게 이 used to입니다. be가 없어지고 used to 다음에 동사가 바로 붙는 이러한 경우에는요. 뭐뭐 하곤 했다라는 뭔가 과거의 상태, 과거의 습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비슷한 표현이 would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두 개는 조금 구별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해석은 뭐뭐 하곤 했다라는 해석이에요. 그런데 used to 같은 경우에는 뭔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왔던 그런 행위뿐만 아니라 어떤 기간 동안 지속해왔던 상태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반면에 would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인 행위에만 쓸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서울에 살았던 적이 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다면 I used to live in Seoul 은 되지만 I would live in Seoul은 틀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서울에 살았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떤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그런 상태를 유지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would는 쓸 수 없고 used to만 쓸 수 있는 그런 차이도 여러분들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e was a very normal boy with a very special talent입니다. 자, 그는 굉장히 normal, 뭐한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자, 이 normal의 반대말은 앞에 A, B를 붙여서 abnormal 하면 비범한, 특별한 이라는 의미가 되죠. 평범하지 않은 이라는 의미로 바뀌게 되는 거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자, 소년은 소년인데 어떤 소년이에요? with라는 표현, 무엇을 가진 이라는 뜻이 되죠. 자,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재능을 가진 굉장히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3번 문장 앞에 뭔가 접속사를 집어넣는다면 어떤 표현을 넣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아까 2번 문장의 내용이 어땠나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디에고는 우리가 익숙했었던 슬픈 어린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지극히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혹은 대신에 그는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지극히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라는 내용이죠. 2번과 3번 문장은 대조를 이루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조를 나타낼 수 있는 연결사, 대신에 혹은 오히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instead 혹은 rather가 같은 접속사를 사이에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해서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반대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슬픈 어린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차이점이 있다면 위에는 부정문이라는 것이고 밑에는 긍정문이라는 겁니다. 자, 요게 대조의 연결사인 instead와 rather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반대되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에는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슬픈 어린 소년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평범한 소년이라는 거, 결국에는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조의 연결사를 쓴 이유는요. 앞에가 부정문이고요. 뒤에가 긍정문인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instead와 rather이라는 대조의 연결사는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반대로 얘기를 할 때도 쓰지만 지금 보이는 이러한 형식처럼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 결국에는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에는 부정문이고 뒤에는 긍정문일 때 사용하는 굉장히 특별한 연결사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잘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4번 문장입니다. Diego, you can swim. 디에고 너 수영할 수 있구나. Yes, I can swim. 수영할 수 있어요. I mean, you are able to swim really well. Brilliantly, in fact. 자, 6번 문장 한번 볼게요. 자, 나는 의미를 합니다.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that 이하의 내용을 의미를 합니다. 해서 여기 접속사 대신 생략되어 있는 거 하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네가 정말 수영을 잘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의미한다고 나는 brilliantly 하면 좀 영국인이 좋아하는 표현이죠. brilliantly, 뛰어나게, 훌륭하게 라는 표현이 되고요. 뒤에 나오는 in fact 하면 아니 사실은 말이야, 사실상 이라는 표현으로 in reality 라는 표현,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했었던 것처럼 as a matter of fact 라는 표현들과도 바꿔 쓸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네요. 7번 Do you think so?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자, 누구에게 물어본 내용인가요? 담 미셸 선생님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you는 미셸 선생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문장에 나오는 부분을 so로 대신해서 쓴 거겠죠. 즉, 내가 정말 수영을 잘 할 수 있다고, 잘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so는 앞에 있는 문장 that 이후에 연결되는 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장. He asked without looking directly at me, but I saw a smile on your face. 자, 그는요, 물어보았습니다. without 다음에 ing가 오면 뭐뭐 하지 않고 라는 의미가 됩니다. 뭐뭐 하지 않고. 자, without이라는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명사가 와야 하죠. 자, 그래서 동사 다음에 ing를 붙여서 이렇게 동명사의 형태를 바꿔준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look 다음에 나오는 at이라는 전치사 붙어 있네요. look at 하면 무엇을 쳐다보다 라는 의미가 되고 directly 하게 쳐다본 거니까 직접적으로
곧바로 나를 쳐다보지 않고 그는 물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But 그러나 나는 보았습니다. A smile, 미소를 보았네요. 어디에서? On his face, 그의 얼굴에서가 되겠네요. 네, 9번 문장입니다. As we returned to the dormitory, Diego told me that his father had taught him how to swim in the river by their home. 자, 먼저 as가 들어가 있는 부분, 콤마까지 끊어서 앞부분 먼저 살펴볼게요. 자, as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when이라고 해석을 해도 좋고요. 그러니까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을 해도 좋고, 뭐뭐 하면서라고도 해석을 해도 자연스럽습니다. 자, 볼까요? 우리가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기숙사로 돌아오면서 라고 해석해도 되고 둘 다 가능한 표현이죠. 디에고가 told me, 나에게 말을 했습니다. 무엇을 말했습니까? that 이하를 이야기했습니다. 해서요. tell 다음에 오는 I요 간접 목적어 나에게 그리고 뒤에 나오는 do 자 that 부터 문장 끝까지 전부 다 가리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hat 이하에 나오는 문장의 내용을 나에게 말을 했다 라고 해서 여기서 나오는 that은 접속사 that이고요. 생략도 가능하겠죠. 어떠한 내용을 말을 했냐면요. 일단 여기 끊어볼게요. 자, 그의 아버지가 had taught. 자, 여기서도 teach라고 하는 동사도 마찬가지 위에 나오는 tell처럼 간접 목적어 그에게 그 다음 직접 목적어 수용하는 법을 해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둘 다 가지는 동사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시제 한번 볼게요. 디에고가 나에게 말을 했던 건 과거의 시점이죠. 자, 그런데 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그 이전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가르쳤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나에게 말을 하는 그 순간보다 그 이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대과거를 나타내는 과거 완료 시제 지금 쓰인 거 확인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영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how to는요, 뭐뭐 하는 방법으로 해석이 되죠. 자, 그런데 결국 이 내용은 누가 수영을 하는 걸 가르친 거예요? 그렇죠. 디에고가 어떻게 수영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쳤다라고도 해석이 되겠죠. How he should swim 혹은 how he could swim으로 바꿔서 쓸 수 있겠습니다. 어디에서요? In the river, 강에서요. 근데 그 강이 어디에 있어요? By their home. by 하면 어디 옆에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next to 혹은 beside와 같은 표현들로도 바꿔 쓸 수 있겠습니다. 다음 10번 문장 보겠습니다. It was the first time he had talked about his life. 자, 이 문장은요. 그가 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첫 번째 순간이었다라는 표현인데요. 이 문장을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을 해요. 누군가는 이 it이 비인칭 주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이것을 이때 강조 구문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뭔가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문법 설명이 없어요. 이것은 그냥 관용어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외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디엄 같은 거죠. 자,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요. It was the first time 다음에 주어 동사 형태가 와서 처음으로 주어가 동사하였다. 처음으로 주어가 동사를 한 순간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 여기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 사이에는 that이라고 하는 것이 숨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생략이 가능한 that이 여기 숨어 있었네요. 자, 여기서도 뭔가 앞에 time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that 말고 when으로도 쓸 수 있어 라고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when으로 쓰는 문장의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이 문장을 검색을 해보면요. 실제로 외국인들은 when이라고 쓰는 것을 굉장히 어색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that으로 쓰시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시제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앞에 was라는 과거 나와 있고요. 뒤에 had, pp라고 하는 과거 완료 형태가 나왔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여기서 had PP 형태의 과거 완료가 쓰인 것은요. 바로 경험을 나타내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지금 이 문장에서는 first time이라고 해서 첫 번째 순간이다 라는 거지만 사실 여기 first 말고 second나 third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가 그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순간, 그 중에 두 번째 순간, 세 번째 순간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뒤에 나오는 had PP 형태는요. 뭔가 이전에 있었던 경험에 대한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신다면 이 문장을 해석하기가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과거 시제가 쓰였는데요. 이 문장을 현재형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was 대신에요. is라고 하는 현재형 비동사를 쓰시고요. 이럴 경우에는 that 뒤에 나오는 시제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그렇죠. that 뒤에는요. have, pp 형태의 현재 완료 형태가 세트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t is the first time that he has talked about his life 라고 하면 이거 현재형이 돼요. 처음으로 그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순간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여기서 was라는 과거를 쓰면 였습니다 라는 과거 시제의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차근차근히 설명 들으면서 따라오시면 이 부분도 별로 어렵지 않게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11번입니다. I listened in silence without making any corrections to his English as he talked non-stop all the way back to the dormitory 라고 나오네요. 자, 나는요, listen, 들었습니다. 그런데 in silence, 침묵 속에서 들은 거예요. 자, 그래서 침묵 속에서 들었다라는 건 결국 무슨 말일까요?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들었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in silence는 silently 혹은 quietly 등으로 바꿔서 쓸 수 있겠습니다. without 다음에 ing 형태가 와서 뭐뭐 없이 라는 의미고요. 전치사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명사가 와야 하므로 동사를 이렇게 명사형으로 바꾼 동명사가 사용된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뭐 하지 않고 뭐뭐 없이 라는 의미가 되고요. 뭐 하지 않고 들었을까요? 자, make 다음에 corrections를 붙이면은요, 잘못을 바로잡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make a correction 혹은 make corrections 하면 잘못을 바로잡다. 어떠한 잘못도 바로잡지 않고서라는 의미가 되죠. 어디에 대한 잘못을 바로잡지 않은 거예요? To his English, 그의 영어에 대한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라는 의미가 되네요. 자, 우리 디에고의 영어 상태 어땠어요? 디에고는 영어를 못하는 친구였죠. 아마 흥분해서 막 얘기를 하겠지만 틀린 부분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영어 선생님 잘못한 거 지적하지 않고 고쳐주지 않고 그냥 조용히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as 나오는 거 접속사 부분 한번 볼게요. as 하면 여기서는요, 뭐뭐 할 때라는 의미가 됩니다. when으로 바꿔 쓸 수 있겠네요. 뭐 할 때, 그가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말을 하나요? non-stop으로 말을 했을 때. 자, 그래서 여기서 non-stop은요, 부사로 사용되었어요. non-stop은 부사로 사용되면서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continuously 라는 단어와도 바꿔 쓸 수 있겠습니다. 그가 쉬지 않고 얘기를 했을 때입니다. 언제요? all the way back to the dormitory입니다. 자, all the way back to 하면 어디로 돌아오는 내도록이라는 의미가 되네요. 자, 어디로 돌아오는 기숙사로 돌아오는 내도록 멈추지 않고 말을 할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문장. The events of that day were extraordinary. 자, 이 문장에서 주어는 무엇이 주어입니까? 그렇죠. The events가 주어가 되겠죠.
자, 그날의 사건들은 이라고 해서 자, 복수 주어이고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 볼게요. were 이라고 하는 동사 온 거 확인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extraordinary. 자, extra라는 단어와 ordinary라는 단어가 합쳐진 형태네요. 자, 원래 ordinary 하면은 굉장히 평범한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extra 넘어서 버린 거죠. 자, 그래서 extraordinary는 평범한 것의 반대말, 굉장히 비범하고 눈에 띄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remarkable이라던가 아니면 outstanding이라는 단어와 바꿔 쓸 수 있겠습니다. 이번 문장 A child had gone down to the water to swim with a penguin and shortly afterward a young man had emerged. 자, 이 문장 어디에서 끊을까요? 자, and 앞에서 끊어서 앞문장 먼저 해석해 볼게요. A child, 어린아이가 had gone down입니다. 자, go,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down에서 아래로 라는 의미의 부사로 여기서는 사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down이라는 단어가 부사로 사용이 되었네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갔는데 to the water, 물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물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뭐 하려고요? to swim. 여기서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의미의 두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수영을 하기 위해서 누구와 함께? with a penguin. 펭귄과 함께. and 그리고 shortly afterward 한번 볼게요. 자, 먼저 shortly라는 단어는요. 곧, 잠시라는 의미로 soon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afterward라는 단어는요. 그렇죠. 후에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shortly after이라고 하면 이 뜻은 곧 그 후에, 잠시 후에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젊은이 하나가 had emerged, 나타났습니다 해서 emerge라는 단어는 나타나다, 출현하다 라는 의미로 appear 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a child와 young man은요,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까? 그렇죠. 바로 디에고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3번 문장입니다. The ugly duckling had become a swan. 자, the ugly duckling 하면 못생긴 아기 오리란 뜻이죠. 미운 오리 새끼를 가리킵니다. 자, 이 미운 오리 새끼가 뭐가 되었어요? swan, 백조가 되었습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이 3번 문장은 사실 앞에 나왔던 2번 문장을 좀 더 비유적으로 표현한 문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까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the ugly duckling은 2번 문장에서 무엇을 가리키는 표현일까요? 그렇죠. a child에 해당하는 단어가 될 거고요. 자, swan은요. 뭐를 대신해서 받을까요? 앞문장에서 a young man을 받는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문장에서는 소년이 젊은이가 되었다라는 표현이었고요. 3번에서는 좀 더 비유적으로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가 되었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두 개가 연관성이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시겠죠? 4번 넘어갈게요. It was definitely a turning point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definitely, 분명히, 명백히 라는 의미이고요. obviously 라는 단어와도 바꿔서 쓸 수 있겠네요. 뭐였어요? A turning point, 뭔가 돌아오는 그 지점, 반환점 혹은 전환점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것은 분명히 전환점이었습니다. 5번 문장. Diego's confidence grew quickly after that day. 자, 디에고의 confidence 나오네요. 디에고의 자신감이 grew, 자랐습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우리 여기서 grow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자, grow라는 동사는요. 굉장히 다양한 형식에서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예를 들어 얘는 1형식 문장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주어 다음에 자동사, 잘하다 라는 의미로 자동사로 쓰이는 1형식 문장에서도 사용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2형식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 다음에 보어를 취하는 동사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다, 어떻게 변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동사로도 사용이 되는 아이고요. 이 grow는요, 3형식을 이루는 동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즉, 주어와 동사 다음에 목적어, 무엇무엇을에 해당하는 목적어를 취하기도 합니다. 무엇무엇을
기르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는 굉장히 다양한 문장 형식에서 사용이 되는 동사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5번 문장에서는요. 1형식, 2형식, 3형식 중에서 어떤 형태로 사용된 걸까요? 뒤에 어떠한 보어나 목적어가 전혀 없는 상태이지요. 그렇죠. 1형식 문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에고의 자신감이 자랐는데 어떻게 자랐어요? quickly, 굉장히 빠르게 자랐네요. 빠르게 자랐다 해서 뒤에 부사 그냥 붙어 있는 거고요. After that day, 그날 이후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그날, that day, 언제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 방금 앞에서 봤던 펭귄과 함께 수영을 했던 그날 이후로 디에고의 자신감이 굉장히 빠르게 자랐습니다. 라는 5번 문장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6번. When the school had a swimming competition, he won every race he participated in 입니다. 자, when으로 시작하는 콤마까지 문장 끊어서 앞에 있는 접속사절 먼저 볼게요. 자, when, 뭐뭐 할 때 라는 의미네요. 뭐 할 때? The school. 학교가 had a swimming competition. competition 하면은 대회라는 뜻이죠. 자, 학교가 수영대회를 가질 때 결국에는 학교에서 수영대회가 있을 때라는 의미가 되고요. He won. 그는 이겼습니다. Every race. 모든 경주를 이겼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네요. 자, every라는 단어가 나오면 뒤에는 항상 이렇게 단수로 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경기는 경기인데 어떤 경기예요? 그가 참여했던 그 모든 경기가 되겠죠. 지금 문장 두 개가 연결되어 있네요. 자, 뭔가가 생략되어 있는 채로 연결되어 있는데 뭐가 생략되어 있나요? 그렇죠. 관계 대명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that이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관계 대명사 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전에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앞에 나오는 선행사 앞에 뭐 every라던가 all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붙으면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that만 써야 해 라고 배운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랬는데요. 지금은 약간 바뀌어서 that뿐만 아니라 which나 who도 자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요. that뿐만 아니라 이렇게 which he participated in 이라고 써도 맞는 문장이 되고요. 뒤에 있는 in이라는 전치사를 앞으로 당겨와서 in which he participated 라고 써도 맞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in which를요. 관계부사인 where로 바뀌어서 where he participated 라는 문장으로도 다양하게 변형시켜서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전부 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번 문장. The encouragement and acknowledgement given by the other boys was genuine 이라는 문장입니다. 자, 이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 먼저 구조부터 파악해 볼게요. 자, 주어는 어느 부분입니까? The encouragement and acknowledgement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given부터 boys까지는 괄호로 묶어서 앞에 있는 주어를 꾸며주는 형태 그리고 뒤에 나오는 was가 이 문장의 동사 이렇게 일단 구조 먼저 파악해 볼게요. 자, encouragement라는 단어는요. encourage, 격려하다 라는 동사에 ment를 붙여서 명사형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encouragement 하면 격려라는 의미가 되고요. acknowledgement도요. acknowledge라는 동사, 무엇을 알다, 무엇을 인정하다 라는 동사에 ment를 붙여서 인정이라는 명사형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굉장히 큰 특징 하나가 이겁니다. 관사가요. 더라는 관사 한 개밖에 없어요, 지금. 지난번에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명사 두 개가 관사 하나를 공유하는 형태가 되면 이것은 두 개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개체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자, 이 문장에서 주어의 형태 정확하게 볼게요. encouragement와 acknowledgement, 격려와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뭔가 따로 떨어져 있는 느낌인데 격려와 인정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더라고 하는 하나의 관사를 공유하고 있는 형태예요. 이럴 때는 격려와 인정을 따로 두 개체로 떼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로 한 개체로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 보시겠습니다. was라고 하는 단수 동사가 온 거 여러분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려와 인정인데 어떤 격려와 인정이에요? 뒤에 given부터 boys까지 가로로 묶여있는 부분이 앞에 나오는 주어를 지금 꾸며주고 있는 형태가 되죠. PP 형태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때 그 사이에는 뭐가 생략된 거다?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다라는 거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떤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that이나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오면 될 것이고 뒤에 동사는 뭐가 와야 할까요? 일단 시제는 과거이고 앞에 나오는 선행사, 격려와 인정이 지금 the라는 관사 하나로 단수 취급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뒤에 살려야 하는 동사도 was라는 단수 동사를 살려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given 앞에는요, that was 혹은 which was라고 하는 주격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다른 소년들에 의해서 주어진 그런 격려와 인정이 was genuine, 뭐였다? genuine, 진실한 것이었다, 진짜였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8번 문장. He had earned the respect of his classmates. earn the respect라고 하면은요, respect 존경이죠. 존경을 얻었다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는요, 존경을 얻었습니다. 누구의 존경을 얻었어요? Of his classmates. 그렇죠. 그의 반 친구들의 존경을 얻었습니다. 라는 표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장. Over the next few weeks, his grades improved and he became more popular. 자, over 하면은요, 뭐뭐 동안이라는 의미입니다. during이라는 단어와도 바꿔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다음의 몇 주 동안 his grades, 그의 성적이 improved, 향상했어요. and 그리고 he became, 그는 되었는데 어떤 상태가 되었어요? more popular, 더 인기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became이라는 이 형식 동사 다음에 형용사 형태가 이렇게 바로 온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Thanks to a swim with a penguin, a lonely boy's life was changed forever. 자, thanks to 하면은 뭐뭐 덕분에 라는 의미가 되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due to, owing to, on account of와 같은 표현들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물론 because of도 가능해요. 펭귄과 함께한 수영 덕분에 라는 문장. 그 다음 a lonely boy's life. 여기서 lonely라는 단어 볼게요. ly 붙었지만 이 아이는 형용사이고요. 외로운이라는 형태가 되어서 뒤에 나오는 boy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자, 이런 자리에 alone이라는 아이 쓸 수 있을까요? lonely 대신 alone 쓸 수 있을까요? 못 쓰죠? alone은 무조건 비동사 다음에 보어로만 쓸 수 있지 이렇게 명사 앞에 붙어서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로는 쓸 수 없다라는 거 선생님이 얘기했었습니다. 자, 외로운 소년의 삶이 was changed, 바뀌어졌습니다. 영원히 인데요. 여기 change라는 단어 한번 볼게요. 자, 되게 특이하게 change라는 단어는 스스로 변하다라고도 사용할 수 있고요. 무엇을 변화시키다라는 자동사와 타동사가 다 되는 아이예요. 혼자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목적어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둘 다 가능한 아이인데 그러면 여기서는 굳이 was changed라고 하지 않고 그냥 changed라는 자동사를 써도 가능한 문장이거든요. 근데 왜 굳이 was changed라는 수동태를 썼을까? 수동의 의미를 강조하고 싶은 거죠. 즉 어떤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여기 수동태 문장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거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안녕!